한 남성의 차량 브레이크가 파손돼 경찰 조사로 범인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예, 지난 그 4월 17일 그 포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차주 A 씨가 지인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차를 세워놨는데 거기 CCTV 상에 어떤 남성이 그 밑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차 바깥으로 이렇게 밑바닥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에 그 주차 관리인이 그 CCTV를 통해서 그것을 다 보고 있었고 나중에 그 A 씨가 나왔을 때 이 차를 안 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서 차량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제 그 시도를 한 흔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CCTV 속의 그 남성은 바로 이 차주의 그 아내와 약 3년 정도 불륜을 관계를 가졌던 내연남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 당일 이 그 차주를 따라와서 자기가 술을 먹은 그런 그 뒷것으로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무슨 삼류 영화 같은 그런 일인데 네. 어떤 심리로 뭐 사고가 나서 뭐 좀 이상이 생기길 바라는 그런 심리였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뭐 사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예컨대 이제 내연남 입장에서는 자기가 3년 동안 그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내연녀의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남성만 없어지면은 자기는 좀 마음 놓고 그 여성과 사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그 살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살인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한 단계를 거쳐서 이 제동 장치를 망가뜨려 가지고 대형 사고가 발생돼서 이 사람이 만약에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원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의문점이 그럼 내연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내연녀가 알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뭐 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 내연녀 즉 바로 이 차주의 아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공모라면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경찰이 이 내연남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오는 21일에 재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 어쨌든 미필적 고의 아닙니까? 살인에 대해서? 왜 살인죄가 아닐까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게 이제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에 한 남성이 자기하고 그 재결합을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차에 3번이나 저렇게 했는데요. 그 당시 2017년에 그 울산지법에서 내린 그 판례가 제동 장치를 조작을 한 것은 그거는 분명히 의심이 가지만 그로 인해서 브레이크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재물 손괴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때 이제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를 했던 상해 미수 혐의를 인정을 해가지고 2달이 늘어난 징역 10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본 것인데 아마 이제 그 인터넷상으로 살인이라든가 교통사고 조작 이런 것을 갖다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차량 근데 주인인 그 내연남의 남편, 내연녀의 남편이죠. 이분은 상당히 본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을 거라는 어떤 심증이 확실할 텐데 재물손괴밖에 아니란 말이죠. 살인죄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살인죄일 경우 그리고 특수재물손괴일 경우 처벌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거기 그 지역이 아주 내리막길이라서 만약에 자기가 차를 타고 가서 죽었을 수도 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이 특수재물손괴죄를 지금 그 의율을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 특수재물손괴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살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사형 무기 그리고 이제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살인 미수가 만약에 적용이 되면 좀 약간 경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 단계에서 살인 미수로 의율을 하지 않고 그 특수재물손괴로 의율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례 그것을 좀 이제 기준으로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미 검찰에다가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여기에 이제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가 나오거나 과거에 이런 경우가 특수재물손괴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사례도 있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인 뭐 공모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증거가 나온 것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판례도 이제 최근 판례 2017년이니까 불과 5년밖에 안 된 네.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고려를 해서 송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기소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는 거죠. 예. 아까 타짜 사례도 그렇고 이 사례도 그렇고 참 영화에 실사판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님 고맙습니다.